네, 안녕하세요. 블로거 기계왕 각두팔입니다. 최근 어뷰징을 통해 본인의 블로그 방문자를 늘리거나 이웃 수를 추가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에게도 지속적인 광고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 방문자를 1000명 정도 무료로 늘려준다는 프로그램이죠. 인플루언서들도 사용하고 저품질 위험도 없다니 혹하긴 하네요. 더 나아가 블로그 이웃 늘리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웃 수를 12,000명까지 늘려주고 공감까지 관리를 해주는데 17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드네요. 이러한 행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웃 수가 7,000명이 넘는 분의 투데이가 매우 저조한 것을 확인해 보면 말입니다. 가끔씩 특정 블로거가 쓴 글에 공감이 몇백 개가 달라붙어 있는데 분이 쓴 글의 퀄리티도 매우 낮고 실제 상위 노출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즉 정확하게 글을 쓰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비용을 들여서 투데이를 늘리고 이웃수를 늘리고 공감수를 늘려도 여러분들이 쓴 글이 절대로 상위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겉만 멀쩡한 블로그가 된다고요. 오늘은 이처럼 불법 프로그램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담그신 블로거 분들한테 어떻게 글을 쓰면 실제 블로그 지수를 높일 수 있는지 방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로직을 파악하기 위해 근 2주 동안 직접 테스트를 했으며 경제 비즈니스 블로거임에도 여행 인플루언서들로 덕지덕지 얽혀있는 검색량 11만 건이 넘어가는 하이원 스키장이라는 키워드에 1등으로 저희 블로그 글을 노출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상위 노출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방법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한 방법은 과거 영상 보시면 A부터 Z까지 모두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실 테니 읽어보시고요. 참고로 불법 프로그램까지 사용하면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들이 쓰는 글을 사람들이 많이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즉 이제 불법 행위에 기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행사들입니다. 특정 대행사가 돈을 받고 블로그 광고를 해준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은 본인들이 특정 키워드에 상위 노출을 시킨 이력을 멋지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볼까요? 부산 관광 택시를 검색해보면은 검색수가 380밖에 안 되고요. 논현동 디테일링 세차도 검색해보면은 검색수가 모바일에 10개밖에 없습니다. 즉 아무도 봐주지 않는 키워드라는 것이죠. 해당 키워드에 본인들이 상위 노출을 시켰다고 레퍼런스를 자랑스럽게 할 정도로 상당히 대행사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인들의 기본 숫자도 알지 못해요. 보시면 포스팅 금액이 8만 원, 60만 원 상당히 비싸죠. 보시면 이 형은 원래 45만 원이던 가격이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 정도로 본인들의 숫자 관리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고 자영업자분들은 뭐 간절하니까 당장 가게를 홍보해야 되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낚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대행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정답을 알려드리면 세분화한 키워드를 한 놈만 계속 조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전 의도적으로 하이원 스키장을 띄우기 위해서 9개에서 10개의 포스팅을 했습니다. 보시면 하이원 리조트 내용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죠. 처음에는 당연히 상위 노출이 안 됩니다. 하이원 스키장 관련해가지고 레퍼런스도 없고 지수도 낮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는 바로 상위 노출이 안 됐어요. 다만 이제 제 궁극적인 목표인 하이원 스키장에 띄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로지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글자 수 1500에서 2000자 짤 넣고 영상 넣고 이런 거를 충실히 지키면서 삽입을 했고요. 그 결과 지금 볼까요? 상당히 검색량이 높았죠. 10만 건이 넘어가니까 상당히 높은 키워드는 맞을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이원 스키장을 검색하고 스크롤 조금만 내리시면 제 글이 1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빌드업 전략을 통해서 하이원 스키장에 노출시켜야겠다 타깃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레퍼런스가 쌓이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는 하이원 리조트 헬스장 사우나 이걸 적었거든요. 노출이 되는지 봐볼까요? 제 글이 1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이원 헬스장에도 나와 있고 하이원 사우나도 해볼까요? 사우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메가 키워드의 스마트 블록 시스템으로 날려버리면 충분히 상위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유는 너무 중구난 방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돌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서울 맛집, 강남 맛집, 마포 맛집 이러면 안 되고요. 서울대 입구역 맛집 1, 서울대 입구역 맛집 모, 서울대 입구역 맛집 모 이러면은 서울대 입구역 맛집이라는 키워드에 여러분의 레퍼런스를 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키워드에서 레벨을 쌓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결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유입수가 하이원 스키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투데이가 3천에 7천 왔다 갔다 하니까 하이원 스키장이 3%나 들어오니까 상당히 유입수를 늘리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죠. 결론적으로 세분화를 해서 하나의 키워드만 조지면 자연스럽게
그 키워드에 대한 레벨이 쌓여서 상위 노출된다를 제가 숫자로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 카테고리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도 많더라고요. 카테고리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경제 비즈니스 블로거지만 최근에는 맛집 레퍼런스 쌓고 있고요. 맛집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체험단을 어떻게 하면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저 또한 레퍼런스를 쌓고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AI 관련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겁니다. 꾸준히. 그리고 경제 비즈니스라면 경제 용어를 꾸준히 쌓아 나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체육이라면 체육 용어, 엑셀을 하면 엑셀. 하나의 주제로 계속해서 레벨을 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꿀팁을 더 드리면 하나씩 분할해서 쓰라는 겁니다. 뭐 몽토랑 산악 목장을 간 거, 뷔페를 간 거, 뭐 아침을 먹은 거, 하이언 스키장 식사를 한 거, 하이언 스키장의 가격, 운함정 이렇게 하나씩 뜯어가지고 차곡차곡 글을 쓰시되 제가 알려드린 로직을 잘 준수해서 쓰기만 하시면 여러분도 메가 키워드에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일반 블로거임에도 상단 노출을 시키는 스킬은 이처럼 레퍼런스를 쌓아가지고 메가 키워드에서 터트리는 방향입니다. 메가 키워드에서 터트려야 결국 방문자 수가 늘어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키워드는 어떻게 찾아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키워드 찾는 법은 제가 사실 업로드를 이미 해드렸고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시사 상식 사전을 하셔가지고 키워드를 찾으신 다음에 검색량을 마피아넷을 통해서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경쟁도를 확인해서 경쟁자들이 만만한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로 임시 저장을 블로그에 싹싹싹 해놓으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리튼에게 내용을 질문하고 리튼에게 사진을 질문해가 기계적으로 적어 나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시사 상식 사전을 검색해 주시고요. 클릭해볼까요? 보시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저는 손 없는 날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안에 들어오시고요. 손 없는 날 엄청난 키워드죠. 이처럼 경쟁 정도가 중간에서 낮으면서 손 없는 날 뜻이란 데이터도 검색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타겟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손 없는 날 뜻을 검색하시고요.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면 상단 영역에 뷰 탭, 블로그 탭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고요. 보시면 인플루언서 분들도 한 명도 없죠. 다만 엔포터 글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일평균 방문자가 1,800명부터 3,000명, 1만 명 가까운 분들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상위 노출되기는 어려워요. 다만 손 없는 날이란 데이터를 여러 번 쓴다면 이분들을 누르시고 상단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입수를 늘려가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시사 상식 사전 검색을 통해서 손 없는 날이라는 데이터가 상당히 매력도가 높고 검색량도 높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경쟁 정도도 여러분들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키워드라고 판단이 되었죠. 그럼 이 키워드를 블로그에 임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블로그에서 손 없는 날 뜻의 유래, 손 없는 날의 뜻의 진정한 의미 이런 식으로 손 없는 날 뜻이라는 키워드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고요. 숫자가 올라가죠. 저희 경우에는 75개나 저장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1번부터 4번을 지속적으로 하루 날을 잡고 저장을 해요. 즉 이미 작성할 키워드를 싹 다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리튼에 들어오셔서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요. 리튼에게 질문을 여러 개 함으로써 리튼이 답을 알려줍니다. 이걸 레퍼런스를 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다시 또 리튼에게 사진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유니크한 사진을 취득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처럼 단순 반복 작업을 통해서 상단 노출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미 제가 다 다뤄놨어요. 이상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해당 로직을 통해서 개인 블로거 및 자영업자 분들도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계원 각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